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질랜드의 유일한 한국인 국회의원인 미르사리 의원과 미르사리 의원의 국회 활동, 그리고 다른 소수민족들과 지역사회 행사나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그 국회에서 이제 미디어 부분에 대한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미디어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5월 달에만 시작한 게 아니라요. 지난해에 이제 장관들이 크리스 파포에서부터 그리고 윌리 잭슨 장관들이 계속 연결돼서 이제 시작된 건데요. 무엇을 원했냐면은 이 정권에서는 국영방송국, RNZ, 라디오 뉴질랜드, 그리고 국영방송국, 텔레비전 뉴질랜드를 합병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왠지 옛날에 이렇게 같이 합쳐 있었던 그 미디어 국영방송국을 갈라놓은 게 노동당이었었거든요. 노동당 정권이 갈라놓은 상황인데 노동당 정권이 지금 와서는 같이 또다시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합병시켜서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해왔죠. 아니, 라디오 뉴질랜드나 TVNZ에서 지금 못하는 거를 합병시킨다고 해낼 수 있는 게 뭔데? 장관은 답을 못했죠. 근데 그거를 합병시킨다고 컨설턴트 여러 군데 이렇게 돈을 20 밀리언이나 낭비를 했습니다. 그게 합병됐으면은 6.3 빌리언을 썼을 거예요.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6.3 빌리언. 이번에는 20 밀리언을 썼지만 그거를 만일에 합병을 시켰으면은 방송국에서 계속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최고로 작게 쓰는 게 6.3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회 활동 중에서 소개할 만한 내용이 또 있을까요? 특별히 미디어에 관련해서 지금 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를 들면은 라디오 뉴질랜드에서 로이터스에서 방송된 게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에 관련 기사가 프로 러시아로 바뀌어졌다 이런 식으로 인베스티게이트 하는데 저한테 계속 기자들이 연락이 오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디어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미디어는 프리 미디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해서 챔피언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저도 기자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치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가 미디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질랜드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이코노미에 관련해서 디지털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굉장히 너무나 슬로우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코리아 여러 나라를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더 빨리 개방되고 더 빨리 발전을 하는데 뉴질랜드는 왜 이렇게 늦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프라스트럭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커넥티비티, 인터넷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뉴질랜드 아직도 그냥 시골이라고 하나요? 루럴 커뮤니티에 가면은 인터넷이 없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모터웨이, 스테이트 하이웨이 운전하고 다니시면 전화를 하시는데 끊어지실 거예요, 아마도. 그게 커넥티비티의 문제인데 텔레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아직도 많이 문제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거를 개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또 제가 걱정하는 분야는 우리 다민족 분들이 뉴질랜드에 살면서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 나라에 안 사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co-governance에 관한 거. 특별히 이제 마오리한테 특별 대우를 해주는 때, 마오리한테 특별 대우를 해주면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대우를 안 해주는 격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fairness에 관련돼서 저희는 더 자세히, 더 명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의 이제 소수 민족들의 활동 상황과 지역사회에서 그 다른 커뮤니티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마 우리 교민분들이 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미르사 의원님께서는 그 뉴질랜드 내 그 많은 소수민족 단체나 그 지역사회 단체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시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어떠한 회의에 참석했는지,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6월 달에는 내셔널 파티 차이니즈 그룹 애뉴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모임이었나요? 뉴질랜드 내셔널 차이니즈 그룹은요, 저희 당 내에 중국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회의.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모든 국민당
지역구나 지역구에 있는 내셔널 파티, 마운트 앨버트 같은 경우, 그리고 스페셜 인트러스트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인 회의, 그리고 한국인 회의, 그리고 패시피카 회의, 그리고 시니어 시티즌스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애니얼 제너럴 미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행됐습니다. 규모가 꽤 큰 것 같던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6월 초에는 마운트 알버트 지역에서 오클랜드 범죄와 관련된 퍼블릭 미팅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그 퍼블릭 미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신 게 무엇냐면은 한 분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로에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큰 스테레오를 갖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시끄럽고 그 노이즈 폴루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다. 그리고 젊은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그게 threatening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들이 너무나 무서워했다는 것 같다. 경찰한테 신고했었는데 경찰은 반응이 없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경찰하고도 대화를 컴플레인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고요. 저희 퍼블릭 미팅에서는. 그리고 다른 범죄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램 레이드, 그리고 집에 강도 든 거, 그리고 이 젊은 범죄인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월 말이죠. 5월 30일에는 이민 문제에 대한 또 퍼블릭 미팅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이거는 웰링턴에서 진행됐었었는데요. 이미그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미팅을 참석을 안 했지만 이미그레이션 미팅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Multicultural New Zealand라는 곳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큰 회의에 제 생각에는 한 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미그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대부분 다민족들은 비슷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꼭 이민이 내가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은 부모 초대에 관련된 parent category에 관한 거를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국민당이 스톱시켰다. 네, 맞습니다. 국민당이 스톱시켰는데 그게 스톱을 한 게 아니라 중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게 계속 애플리케이션만 받으면 뭐해요. 이걸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은 받는 거는 중지시키고 그 다음 해 언제까지 이걸 해결해가지고 다시 오프닝 한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권을 놓쳤죠. 노동당이 그걸 다시 열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속한 거를 그 사람들이 딜리버리를 못한 거죠. 노동당이. 그래서 parent category가 계속 close 됐었는데 사람들은 국민당이 클로즈업 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된다. 그거는 약간 좀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parent category에 대해서는 중요한 점을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폴리시도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정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부모님들이 자주 오셔서 같이 뉴질랜드에서 오래 그냥 비자 관련 없이 그냥 더 있는다고 해서 추방 이게 당할까 뭐 걱정 안 하시고 이럴 수 있게 그냥 왔다 갈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근데 아직 그 폴리시 전부 다 못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5월 말에는 에베레스트 데이인 오클랜드가 있었는데요. 아마 네팔 커뮤니티가 주최했던 모양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팔 커뮤니티가, 왜냐면은 뉴질랜드에서 그 서 에드먼드 힐러리하고, 네팔의 탄생 노게가 같이, 히말라야를 갔다가 정상에 오르셨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네팔과 뉴질랜드에 굉장히 그 관계가 친밀합니다. 그래서 네팔 커뮤니티 와도 저는 언제든지 그것을 뉴질랜드와 네팔의 친목을 상징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오클랜드에서도 행사가 진행되고 웰링턴 국회에서도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굉장히 활발하세요. 국회에서도 언제든지 히말라야 데이를 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네팔 분들이 국회로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저도 한국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국회 자비로 비행기표 사서 국회에 오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주말 되면 이제 뭐 하루에도 6, 7 예, 많은 행사에 참여하시는데요. 5월 말에 Tea for Harmony 애프터는 야지 컬처 살롱 인더 오클랜드 이거 중국 커뮤니티 행사인가 본데요. 여기도 또 참석하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행사는? 뉴질랜드에서 중국 티, 녹차, 뭐 여러 블랙티 뭐 이런 걸 갖다 티 세러머니를 갖다가 그냥 이벤트를 만든 것 같아요. 중국 분들이. 이런 이 행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5월 달에는 뭐 차이니즈 푸드 앤드 컬처 페스티벌인가요? 네, 이 핸더슨에서 있었는데요. 예, 여기는 또 규모가 어떻고 어떻습니까? 여기 참석해 보시니까. 물론 그 초대해서 가셨겠죠. 네네, 차이니스 그 커뮤니티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 커뮤니티는 퍼퓰레이션이 최고로 많잖아요. 다민족들 중에서 최고로 많고, 그냥 뭐 와이타크리든 뭐 하여튼 어디든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날은 와, 음식들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게 막 테이크어웨이까지 했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이제 냉동기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144회 피지안 인디안 거미 커뮤니티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네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거미 커뮤니티는 피지에 이제 144년 전에 인도에서 피지로 노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영국 사람들이 피지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슈거케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144년 전에 거기 가서 피지 경제에 이바지를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피지 인디언들이 그때 인도에서 피지를 건너간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자기 앤세스터들한테 이제 리스펙트하게 이제 하는 행사였었는데 너무나 굉장히 좋았어요. 그 자기네 히스토리와 그리고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자기네들이 제일 그 선조들이 제일 처음에 피지 갔을 때 어떤 일들을 갖다가 경험했었어야 되는 건지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은 유관순 누나에 관한 뭐 얘기 뭐 이런 격이죠. 그럼 거기는 뭐 매년 참석하시는 모양이시군요.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합니다. 네. 근데 언제든지 몇 달 전에 연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 17일에는 이제 크라이처치에서 열린 2023년 룰러 커넥티비티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뉴질랜드 디지털 경제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rural connectivity 하면은 시골에 이게 시티가 아닌 rural 아직도 인터넷하고 모바일 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관련해서 투안즈라는 Telecommunications Users Association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초대받아서 개회 스피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policy와 그리고 제가 해결책을 말씀을 했죠. 어떻게 할 건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게 정확한 해결책은 그때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아직 폴리시가 안 나와서요. 하지만 제가 루럴에 대한 그 패션을 갖다 말을 했죠. 도시에는 커넥티비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텔레커뮤니케이션스 회사들이 예를 들면 One New Zealand 그리고 2Degree가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언제든지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rural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코러스가 하는 아니면 뭐 다른 파이버 회사들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새틀라이트뿐만이 아니라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 같이 커넥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좀 약간 너무나 늦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커넥팅이 안 된 집이 루럴에는 한 10,000 가구가 커넥션이 없습니다. 이제 5월 초에는 또 멀티컬처럴 뉴질랜드 이미그레이션 서밋이 있었는데요. 여기 참석하셨는데 이건 어떤 회의인가요? 멀티컬처럴 서밋에서는 제가 이미그레이션에 관련해서 그때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국에 있는 멀티컬처럴 뉴질랜드 회원들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할 건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았었습니다. 비자 관련해서 뭐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다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특별한 거는 뭐 다른 다민족들하고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뉴질랜드에 모셔서 같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비자의 제한 억제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5월 초에는 그 글로벌 페더레이션 오브 차이니즈 비즈니스 우먼 행사가 있었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크던데요. 네, 처음 Global Chinese Business Women's Association은 2년에 한 번씩 이제 회장이 다시 선거가 되는데요. 2년에 한 번, 거의 2년마다 그 새로 된 회장의 임기마다 St. John's Ambulance의 작은 앰뷸런스, Rapid Response 차, 그거를 기증을 하더라고요. 앰뷸런스도 기증을 했고요. 2년에 한 번마다. 어마어마하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워먼들이 근데 대부분 남편들도 그 도네이션 하는 것 같아요. 옥션 보면은 자기 와이프들 위해서 남편분들도 그게 뭐 옥션에서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자기네가 사회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스베이 사이클론 개브리엘 영향을 받은 가족을 돕기 위해서 4만 불 모금인가요? 예, BAPS 체리티 NJ가 주최하는 코널 공원에 사이클론 가브리엘을 위한 한 걸음 걷기 대회도 이제 참여하셨는데요. 어떻게 호응이 좋았습니까? 네네, 저도 가서 걸었어요. 그래서 그 BAPS는 이제 예를 들면은 it's a religious group, 그러니까 힌두 커뮤니티, 템플의 이제 조직원들인데요. 그 커뮤니티랑 같이 콩어팍에서 운동화 신고 한 5km인가 돌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서 이제 돈을 이제 모금을 한 거죠. 어떻게 모금은 잘 됐나요? 네네네, 4만 불 모금이 돼서 그게 4만 불보다 더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상당히 바쁘시겠습니다. 많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이제 도움도 주시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하여튼 소수민족들의 이런 행사나 또 지역사회 행사 또 이제 미팅이라든가 여기서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굉장히 소중한 게 이런 행사들 때나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이제 앱섬에 있는 중국 커뮤니티에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질문과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1시간 반 동안 아침에 있었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뉴질랜드는 왜 이렇게 법과 질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가, 뉴질랜드의 퍼블릭 트랜스포트는 왜 이렇게 좋지가 않은가, 이미그레이션 세팅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저와 폴 골스미스 그리고 닥터 칼로스 총 마운트 워스킬 후보도 이제 3명이 같이 이제 거기 무대에 앉아서 이제 토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 분 한 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영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이제 중국 분들이신데 우리가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다 됐는데 전부 다 흔쾌히 답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을 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 라이스 덤플링 만들었어요. 라이스 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라이스 덤플링 이게 이파리에 싼 그 찰밥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컴피티션이 있습니다. 우리 세 후보, 국회의원 2명하고 후보 1명 중에 누가 제일 잘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제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이쁘게 만들었다고. 제가 원래 만드는 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팅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예,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한국에서 전주시청 관계자들이 찾아왔군요. 예,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전주시에서 이제 오시고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오세요. 이런 미팅들이 꽤 많은데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는 어떻게 하는가. 한국에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함과 비교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저는 뉴질랜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이제 커멘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뉴질랜드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내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지금까지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왜 국민당이 정권을 잡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6년 동안 이 정부는 여러분들의 세금을 낭비를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이 정권이 노동당 정권이 약속하고 공약한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키위 빌드 100,000 10만의 키위 빌 집을 first home buyer들을 위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겨우 2,000개 지어졌어요. 10만을 지은다고 했는데 2,000개가 뭡니다.
뭡니까? 이 노동당 정권은 말은 잘해요. 공약도 잘하고. 그리고 그냥 옛날에 저센다 아담강을 be kind. 좋죠. be kind 한 거. 하지만 정부는 be kind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올바르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정권이 그 정부 빚이 1년에 그 interest, 이자만 8빌리언입니다. 8빌리언.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이에요. 1년에 이자가. 8빌리언을 빼놓고 써야 돼요, 우리는. 이걸 8빌리언은 세금에서 8빌리언을 이자로 먼저 내고 난 다음에 다른 거에 써야 되는데 계속 돈을 빌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낭비라는 게 공무원만 14,000명이 더 늘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14,000명이 더 늘었는데 왜 컨설턴트 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으면서. 제가 예를 들면은 방송통신에 라디오 뉴질랜드하고 TVNZ 그 합병을 갖다 진행할 때 Ministry of Arts, Culture and Heritage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컨설턴트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 컨설턴트는 돈을 갖다가 20 밀리언을 제가 썼다 그랬잖아요. 아무런 이게 뭐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20 밀리언을 썼는데 이 컨설턴트는 한 명도 방송에 관한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냥 여러분의 세금을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저희가 약속을 드리는데요. 아실 겁니다. 뉴질랜드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우리는 우리가 버는 것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모기지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은 재산은 망하지요. 집안이 망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정부 재산을 관리를 제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안 쓸 겁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의 메디컬, 그러니까 헬스에 관해서, 우리 자손들의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법과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고로 많이 돈을 그 세금에 쓸 거고요. 그리고 꼭 정부가 돈을 안 써도 인베스트먼트를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프라도 구축하고, 그러니까 그런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데 안 쓸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민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교민 여러분, 저 멜리사 리인데요. 지난 5선 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서포팅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아직 어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6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와 응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투표, 파티 보트, 국민당, 내셔널 파티를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돌아오거든요. 네. 예, 오늘 그 KCR 초대석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유일한 한국인 국회의원인 미르사리 의원과 미르사리 의원의 국회 활동,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들과 지역사회의 행사나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